얼마 전에 아는 동생들이랑 밥 먹다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동생이 물어보길 형은 여자가 얼마 정도 갖고 오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 동생이 되묻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잠깐 동안이지만 벙찐 듯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다들 한 방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졸라 슬픈 세상이다. 요즘 결혼 얘기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숫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연봉, 직업, 자산, 대출, 차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집은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물건 고르듯이 스펙을 먼저 비교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현실이 팍팍하니까요. 결혼은 결국 같이 살아가는 일이니까 돈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먼저 와야 할까요? 그게 사람보다 앞설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소개팅에서 대놓고 조건부터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부모님 집은 어디세요? 혹시 대출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재무상담입니다. 이쯤 되면 소개팅이 아니라 그냥 서류 심사 보는 느낌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사랑만 믿고 결혼해?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근데 전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현실을 따질 거면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지. 현실적인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랑보다는 조건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관계가 행복할 수 있나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정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게 손해 안 보고 사는 길이래요. 사랑을 말하면 이상주의자, 비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라는 말 정말 현실적인가요? 정말 따뜻하고 오래가는 관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핑계로 감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없는 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감정의 교류 없이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고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언제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재테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감정은 불필요한 잡음이 되잖아요.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조건만 남겨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무슨 거창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행처럼 떠오르는 새로운 이론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세대도 알고 있었고 그 전 세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건을 믿고 미래를 예측하며 가능한 한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게 똑똑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저는 오히려 조건만 보고 선택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건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지금 연봉이 높아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혹시 하나요? 결혼했는데 상대가 저처럼 창업한다고 퇴사했다가 말아먹을지. 결국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죠.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린 너무 계산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버렸다. 연애도 결혼도 사랑도 손익분기점을 따져요. 같이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너무 현명한 선택을 하려다 보니 정작 진심 어린 관계를 선택할 용기는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절대 현명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물론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이 그 사랑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연한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상기시켜야 하는 이 현실이 어쩌면 가장 비정상적인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당연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될 것 같아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않으면 결혼이 더 이상 혼인신고서로 맺어진 계약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계약관계, 좋게 말하면 파트너십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해관계죠. 서로의 조건이 맞았으니까 함께하는 거고 그 조건이 깨지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관계. 옛날엔 당연했던 결혼도, 옛날엔 당연하지 않았던 이혼도 요즘에는 하나의 평범한 선택지가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관계가 너무 쉽게 해지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시작하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계산이 먼저 작동합니다. 조건으로 묶였으니까 조건이 끝나면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계약은 차가운 겁니다. 의무만 남기죠. 당신이 이만큼 벌기로 했으니까 이만큼 벌어야 돼. 우리는 자녀 없이 딩크적으로 살기로 했잖아. 계약은 선택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관계를 지탱해주진 못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요, 상대가 어려울 때 같이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싶게 만들어요. 상대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감싸주고 싶게 만들고, 싸워도 먼저 사과하고 싶게 만들죠.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근데 사랑 없이 계약만 남으면요, 갈등을 해결할 감정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서로 조항만 들이밀면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책임져야 돼. 나는 그럴 의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손해 덜 보냐의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힘든 걸 봐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넘기게 돼요. 무섭지 않나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게 되어버리는 그 시점, 함께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그냥 계약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시작한 결혼은 위기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배려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죠. 그게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고요. 계약서에는 사랑합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 서약에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 뒤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계약을 택하게 됐을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사랑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버거워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뭐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솔직히 다들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사랑이 생기려고 하면 피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벅찬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챙긴다는 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사랑은요, 그냥 생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천천히 키워가야 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싸우고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서적 노동을 감당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SNS 속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미래, 혼자서도 벅찬 일상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건네줄 따뜻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나 하나 지탱하기도 버겁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부담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야 하는데 요즘은 사랑하면 무섭고, 사랑하면 지칠 것 같고, 사랑하면 나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감정을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애 안 해. 혼자가 편해.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나죠. 물론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속엔 분명 포기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까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건을 선택합니다. 조건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조건은 간단하고 명확하니까요. 정답이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지. 그런데 그건 사랑을 회피한 선택이지 사랑을 대체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으로는 따뜻함을 줄 수 없습니다. 조건으로는 위로를 줄 수 없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결국 상대의 감정을 받아줄 여유가 있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로 너무 여유가 없고, 서로 너무 지쳐있고, 서로 너무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를 너무 빨리 달리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었고, 멈추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조건을 갖춰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일상에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성공한 사람인지 조건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걸 먼저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피곤할 뿐이라고요. 그 피곤함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포기가 점점 당연해지고, 결국엔 사랑 없는 관계가 표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계산보단 느리지만 훨씬 더 오래갑니다. 조건은 쉽게 만족감을 주지만 쉽게 시들고, 감정은 어렵게 시작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감당할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은 멈추고, 조금은 쉬어가고, 조금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사치가 되지 않도록,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연애라는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돈은 별로 안 중요하고 안정적인 생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힘든 날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결국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집이 크든 작든 차가 있든 없든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진짜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더라도 외롭고, 그 사람이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보다 정신적인 유대가 더 중요한 세상, 조건보다 마음이 더 먼저인 세상, 물질보다 정신적인 유대가 더 중요한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세상.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생각은 혼자가 아닙니다.